SK 하이닉스 목표가 3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투자자들 반응이 딱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역시 HBM 대장은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380만 원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둘 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주목받은 종목이고 HBM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만 보고 흥분하거나 반대로 숫자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왜 3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 숫자를 시장이 실제로 인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 조건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지 봐야 해요. 목표가는 그냥 주가 맞추기 게임이 아닙니다. 목표가는 결국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 이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 그 이익에 시장이 몇 배의 평가를 줄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목표가 380만 원은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세게 부른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HBM 수요, 메모리 공급 부족, D램과 낸드 가격, 수율, 마진, 외국인 수급, 그리고 AI 서버 투자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같이 봐야 목표가 380만 원이 그냥 자극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시장이 계산해 볼 수 있는 숫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SK하이닉스를 볼 때 D램 가격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고 D램 가격이 꺾이면 주가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였죠. 물론 지금도 D램과 낸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 업황 회복만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엔비디아 GPU가 더 많이 팔리고 그 GPU 옆에 붙는 HBM 수요가 커지고 그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돼 있다는 점. 바로 여기서 SK하이닉스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HBM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AI 서버 안에서 GPU는 계산을 담당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엄청난 계산을 하죠. 그런데 GPU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받지 못하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자동차로 보면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힘을 못 내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에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주는 핵심 공급 라인이에요. 이 공급 라인이 막히면 비싼 GPU를 많이 넣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HBM은 그냥 메모리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고 AI 인프라 투자가 커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부품이에요. SK하이닉스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HBM을 그냥 만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HBM은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고 그걸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고 열도 관리해야 하고 GPU 옆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이에요. 여기서는 만들 수 있다와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 원하는 일정,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 있어야 해요. 이걸 해내는 회사와 못 해내는 회사의 차이가 그대로 가격 협상력과 마진 차이로 이어집니다. KB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80만 원으로 올린 배경도 단순히 HBM 좋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사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D램과 낸드 가격이 시장 기대보다 강할 수 있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같이 깔려 있어요.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전체 수급 구조가 SK하이닉스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HBM은 HBM대로 부족하고 서버용 D램도 타이트하고 낸드도 데이터 센터와 AI 저장 수요 때문에 같이 받쳐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HBM에서 한 번, D램에서 한 번, 낸드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진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급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볼 때 수요가 좋으면 공급도 빨리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장비를 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정을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고객사 인증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HBM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웨이퍼만 많이 넣는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패키징도 필요하고 열 관리도 필요하고 수율도 잡아야 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어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AI 수요 대응을 위해
SK 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AI로 인한 메모리 병목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1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58%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SK 하이닉스를 그냥 메모리 회사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AI 메모리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회사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AI가 커질수록 GPU가 필요하고 GPU가 늘어날수록 HBM이 필요하고 HBM 수요가 커질수록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HBM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게 바로 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수요를 얼마나 돈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공급을 못 맞추면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공급은 하는데 수율이 낮으면 매출은 늘어도 남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면 고부가 제품을 팔아도 이익률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볼 때는 HBM 수요, 공급 능력, 수율, 마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목표가 3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수율을 쉽게 풀어보면요. 수율은 기술 단어처럼 들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돈 단어에 가깝습니다.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는 회사와 95개 나오는 회사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장비, 같은 공장, 같은 사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정상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원가는 낮아지고 마진은 올라갑니다. 자동차 공장으로 생각해보면 더 쉬워요. 같은 공장에서 자동차 100대를 만들었는데 그중 30대가 품질 검사에서 떨어져서 다시 손봐야 한다면 공장은 바쁘게 돌아갔는데도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부품도 들어갔고 인건비도 들어갔고 시간도 들어갔는데 바로 팔 수 있는 차가 70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대 중 95대가 바로 출고 가능한 정상 제품이라면 같은 공장, 같은 사람, 같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HBM도 똑같습니다.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력이 좋아졌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생산 능력으로 더 많은 정상 제품을 팔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더 잘 남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프리미엄 도시락으로 봐도 비슷합니다. 비싼 재료를 들여와서 도시락 100개를 만들었는데 포장 불량, 조리 불량, 배송 문제 때문에 30개를 못 팔게 되면 손해가 커지죠. 재료비는 이미 들어갔고 직원들은 이미 일했고 시간도 이미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받는 도시락은 70개뿐이에요. 반대로 100개 중 95개가 멀쩡하게 나가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HBM도 마찬가지예요. 수율이 올라가면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고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가격 협상에서도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은 기술이 아니라 실적이고 마진이고 주가의 근거예요. SK 하이닉스 목표가 380만 원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마진을 꼭 봐야 합니다. 시장은 매출만 보고 주가를 오래 올려주지 않습니다. 매출이 커져도 남는 돈이 적으면 주가는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대로 매출이 커지면서 이익률까지 좋아지면 시장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고부가 제품입니다. 고객사는 필요하고 공급은 제한돼 있고 기술 난도는 높고 대체 공급자는 많지 않다면 가격 협상력이 생깁니다. 가격 협상력이 생긴다는 건 그 회사가 단순히 많이 파는 회사를 넘어서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목표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380만 원을 무조건 가야 하는 목적지처럼 보면 안 됩니다. 목표가는 참고 자료예요.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면 위험합니다. 목표가가 높게 나왔다는 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지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종목이어도 너무 흥분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볼 때는 숫자보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38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가 계속 확인돼야 합니다. 먼저 HBM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이어져야 하고 엔비디아 GPU 수요가 유지돼야 하고 차세대 HBM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실제 가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시장 기대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고객사들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SK 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율과 마진입니다. HBM을 많이 파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은 이익률로 파느냐예요.
사느냐예요. 네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가격에서도 계속 사줘야 목표가 숫자가 실제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강하게 받아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서 주가가 버티고 다시 위로 움직이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미국 금리를 보고,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 수급을 보고,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산다는 건 그냥 이 회사 좋아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갈 수 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하다.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빠지는데 개인만 강하게 받아내는 흐름이 길어지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산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서는 누가 물량을 받아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가가 높게 나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개인만 받아내는 흐름이면 주가는 중간에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볼 때는 항상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볼 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같이 봐야 합니다. HBM 시장은 혼자만 뛰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으로 다시 따라붙으려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HBM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경쟁자가 늘어나면 SK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보다 수요가 얼마나 강하고 고객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HBM은 싸게 팔면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품질, 수율, 납기, 고객사 신뢰가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HBM 강자다 이 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차세대 제품,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공급 물량, 마진까지 계속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말에 차분하게 봐야 하는 건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기 주가만 보면 흔들립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목표가 뉴스가 나왔다가 차익 실현도 나오고 엔비디아 흐름에 따라 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은 따로 봐야 합니다. AI 서버가 계속 늘어난다면 GPU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GPU 옆에 붙는 HBM 수요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HBM의 생산 능력이 집중되면 범용 디램과 낸드 공급은 더 타이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한 번, 디램과 낸드 가격에서 또 한 번, 마진 개선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SK 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을 다시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꺾이면 다시 흔들리는 구조가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인프라가 메모리 수요를 바꾸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메모리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HBM은 고부가 제품이에요. 고객사는 필요하고 공급은 제한돼 있고 기술 난도는 높고 대체 공급자는 많지 않다면 가격 협상력이 생깁니다. 가격 협상력이 생기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이익률이 좋아지면 주가는 예전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만 하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목표가 380만 원까지 가려면 중간에 반드시 검증 구간이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 때 숫자로 확인해야 하고 HBM 가격 협상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고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강한지 봐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오래 끌고 가는 건 결국 실적과 수급이에요. 뉴스가 기대를 만들고 실적이 그 기대를 증명하고 수급이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목표가가 힘을 얻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은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아요. 이미 보유한 분들은 목표가 숫자 하나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대신 HBM 수요, 수율, 마진, 외국인 수급,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을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올라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돈이 SK 하이닉스 하나에서 멈추면 강한 종목 하나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면 시장의 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목표가가 높게 나왔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목표가가 높다는 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지금 자리가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어도 이미 기대가 많이 쌓인 자리에서는 조금만 실망이 나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뉴스가 나온 직후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중요 가격대를 지키는지, 다시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사야 흔들림이 와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비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가 높게 나오고 시장 관심이 몰린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는 건지 중장기 성장을 보는 건지 그 기준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단기로 들어갔는데 손실이 나니까 갑자기 장기 투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장기 투자라고 해놓고 며칠 흔들린다고 불안해서 팔아버리면 그것도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매수 전에 투자 기간, 비중, 손절 기준, 추가 매수 기준을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SK 하이닉스 목표가 380만 원은 그냥 자극적인 숫자로만 볼 게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는 HBM 수요, AI 서버 투자, 메모리 공급 부족,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가능성, 수율, 마진 개선이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뜬금없는 숫자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숫자도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확인할 겁니다. HBM 수요가 정말 강한지, SK 하이닉스가 그 수요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수율과 마진이 유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가격에서도 사주는지, 그리고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이 조건을 봐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흔들리고 조건을 보면 대응할 수 있어요. 오늘 가져가셔야 할 흐름은 이거예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높아진 이유는 단순히 HBM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HBM 수요가 커지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길어지고 D램과 낸드 가격이 받쳐주고 수율과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직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목표가는 방향을 보는 참고 자료이고 실제 대응은 수급과 타점, 비중 관리로 해야 합니다. 큰 돈은 항상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번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SK 하이닉스만 보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 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SK 하이닉스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돈이 삼성전자처럼 HBM과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배용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SK 하이닉스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SK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HBM 기대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번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확산되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HBM 기대가 강하게 붙으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엔비디아 흐름이 흔들리거나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목표가 숫자만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 원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가 380만 원이 시장에서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HBM 수요, 수율, 마진, 외국인 수급 중에서 어떤 조건이 먼저 확인돼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직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흐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목표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돈의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